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하루 기준 4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이 내려진 군산에서는 외국인 1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북도는 9월 5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연장합니다. 사적 모임 4명까지 허용은 전 시군에 단일하게 적용됩니다. 현지 기초의원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북 지역 기초의원들의 비위 소식이 잇따라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시선이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보행자를 숨지게 한 40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하루 기준으로 역대 3번째로 많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전북도는 지난 19일부터 21일 오후 5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 50명이 추가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일에만 40명이 발생했으며 하루에 40명이 확진자가 나오기는 지난해 12월 15일 김제 가나안 요양병원 75명, 지난달 23일 42명에 이어 3번째로 많은 확진자 수입니다. 지역별로는 군산 17명, 전주 16명, 익산 10명, 장수 2명, 정읍, 남원, 완주, 진안 각 1명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이 내려진 군산에서는 외국인 1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외국인 노동자 3천여 명이 검사를 받아 확진자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전북도는 오는 23일부터 9월 5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 두기 연장과 전 시군의 사적 모임 4명까지 허용을 단일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도는 3단계 지역인 전주와 군산, 익산, 완주 혁신도시와 정읍, 남원, 고창 등 2단계 지역 모두 현 단계로 2주간 연장합니다. 다만 환자 수가 급증하면서 3단계로 자체 격상한 김제와 부안은 지역 유행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돼 2단계로 하향 적용됩니다. 거리두기 단계 구분 없이 사적 모임은 4인까지, 직계가족 4인, 상견례 8인, 돌잔치 16인까지 제한됩니다. 사적 모임 예외는 예방접종 완료자와 동거가족, 12세 미만 아동 등입니다. 도내 기초의원들의 비위 소식이 잇따라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시선이 더욱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현직 전주시 의원이 또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는데요. 여론의 문매가 잦아들 날이 없습니다. 보도국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명기 기자, 또 음주운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직 전주시 의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건데요. 시의원 A씨는 지난 7일 밤 10시쯤 전주시 삼천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의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는데요. 전주 완산경찰서는 A씨 의원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취재진은 A씨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네, 전주시 의원의 음주운전 비단 이번만의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그래서 여론의 문매가 심한데요. 거듭된 음주운전으로 1,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시의원이 있었는가 하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직위 상실형을 받았던 시의원, 또 부동산 투기와 특혜 의혹 등 비위 소식이 잇따르면서 2달 전에는 전주시장이 공개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네, 음주운전뿐만이 아니라 정읍시 의회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됐다는 소식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동료 의원에게 성추행 피해를 본 의원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진정서가 인권위에 접수된 건데요. 정읍 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공공성 강화 정읍시민단체 연대회의는 정읍시의회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지 않고 오히려 바로 옆에 좌석을 배치하는가 하면 한 차에 태워 이동하는 등 2차 가해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건 발생 1년여 동안 윤리특별위원회조차 구성하지 않았던 시의회가 가까스로 상정한 제명안도 부결해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겁니다.
앞서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시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 바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의 정명기 기자였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보행자를 숨지게 한 40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8일 새벽 5시쯤 익산시 오산면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SUV 차량을 몰다가 7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차량과 부딪힌 B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리산 허브밸리 민간 운영위탁업체 관계자가 남원시를 상대로 수억 원대 투자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 교체 과정에서 계약 위반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남원시 은봉읍 인근에 위치한 지리산 허브밸리입니다. 남원시는 지난 2016년 민간 사업자인 A사와 협약을 통해 민간위탁 사업권을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남원시는 A사가 자금 사정 등으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지난 2018년 위수탁 사용계약 해지 통보 후 직영체제로 전환했습니다. 다만 허브밸리는 호텔의 경우 B사의 위수탁을 통해 운영 토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사에 투자했던 채권자가 남원시의 협약이행 보증금 9억 8천여만 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채권자는 이행보증금 반환 이후로 남원시가 민간투자사업 협약서에 명시된 소유권 및 양도 제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0조와 정면 배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국은 남원시의 동의 없는 계약도 없고 동의도 없고 남원시 의회에 공공성하게 공론화도 되지 않는 깜깜이 행정으로 인해서 채권자의 채권 보존을 방해하는 행위를 했다. 하지만 남원시는 A사가 사업자 변경을 먼저 요청했고 법적 자문을 통해 승인했다면서 계약 위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산업관과 호텔을 분리하는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한 사항이고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정위원회 및 협약서에 대한 그 공증을 해서 그리고 변호사 자문 등을 거쳐서 문제가 없다 판단해서 일단 변경을 승인을 해준 사항입니다. 지난 2004년부터 400억 원대에 육박하는 예산이 투입된 남원의 대표적인 관광단지인 지리산 허브밸리. 민간 위탁사업 무산과 남원시 직영체제 전환에 이어 이행보증금 반환 소송으로 또 다른 논란의 대상지가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물놀이 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해수욕장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나는데요. 인명구조작전에 드론까지 투입됐다고 합니다. 드론을 이용한 실전 같은 구조 시연 현장을 정명기 기자가 소개합니다. 대체 휴일이었던 지난 월요일 오후 2시 반쯤 부안의 한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3살 배기 아기가 물에 빠졌습니다. 다행히 현장에 있던 안전요원이 심폐소생술을 했고 119 구급대의 빠른 대처 덕에 위기를 넘겼습니다. 저희 구급대원들이 신속히 산소를 투여하고 아이들이란 어떤 신체적 변화가 갑자기 올 수가 있었기 때문에 좀 큰 원대 병원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드론이 상공에 투입됐습니다. 위험에 빠진 해수욕객이 없는지 드론에 장착된 카메라로 지켜보는 겁니다. 해수욕장 상황이 관제 모니터에 실시간으로 나타납니다. 돌연 해안가에서 2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포착됩니다. 드론은 곧바로 사고 지점에 접근해 구명 튜브를 떨어뜨립니다. 곧이어 구조정을 타고 출동한 대원들이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합니다. 사고를 막기 위한 순찰부터 안내방송, 인명구조까지 가능하도록 민관이 힘을 합쳐 제작한 겁니다.
금융튜브 내구성 등 지적사항에 대해 현재 캠틱 종합기술원에서 기술 보완 중에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드론 개발과 배치 준비를 마치고 내년 2022년 해수욕장 개장 때는 변산 해수욕장에 인명구조 드론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전북에서 발생한 순환사고는 1,098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상황. 1분 1초를 다투는 사고 현장에서 첨단 기능을 갖춘 드론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남원시는 올해 상반기에 567명의 귀농 귀촌인을 유치했습니다. 남원시는 귀농 귀촌 실태 조사를 토대로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으로부터 유입이 많았으며 전년 대비 47%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귀농 귀촌한 인구 567명 가운데 40대 이하 청장년층의 비중이 39%로 가장 많았습니다. 남원시 관계자는 최근 5년간 남원시에 정착한 귀농 귀촌인은 3,500여 가구 4,900여 명으로 다양한 귀농 귀촌 정책이 인구 유입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안정적으로 남원에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남원시는 광안루원에서 판소리를 배우고 야경을 감상하는 광안루 달빛 야행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달빛 야행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광안루원 완월정 누각에서 판소리 한 대목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문화관광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오작교와 광안루 등 광안루원을 둘러보게 됩니다. 광안루원 인근의 한옥 호텔인 남원예촌의 야경도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